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듣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렬하고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해, 아직 어린 나이라 이야기를 채널로 보내기에는 내세가 어린 30대 중반인데 결혼 생활도 4년 차에 끝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혼을 통해 내 인생을 2배로 경험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생각하니 또 새로운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현대 이혼이 흔하다고 하지만 부모님께 다시 돌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괜히 싫어지네요. 모든 면에서 성공과 규칙을 지키던 부모님이 뭔가 그런 모습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혼 결정을 내린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를 침전하는 관계로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달콤한 사탕처럼 남아있는 것이 싫어서 결국 남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우정함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는 의사로 우리를 키워주셔서 어릴 적부터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의사 가문을 이어와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어릴 때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었고 4층 저택에서 뛰어놀며 자랐어요. 어디를 가나 존경과 대우를 받았는데 아버지를 보며 나도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 주목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여유로운 환경만큼이나 내게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평생 소원으로 가지셨던 집안대를 이어 의사가 되는 것이었죠. 어릴 적에는 행복한 기억은 하나도 없었고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고 아이로선 공부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공부야 성공한다. 내가 위해서 다시 만나면 그 말이 맞지 않다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좋은 추억도 없고 친구와 함께 술 한잔 마실 사람도 없었죠. 아이는 아빠와는 달리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아빠처럼 살지 말고 절대 아버지가 한 대로 살지 마세요. 아버지는 선택으로 살아온 인생이니까 뭐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해서 행복해지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아버지는 항상 자주 하셨어요. 좋은 환경이라며 대부분의 가정이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나도 저도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직업에 종종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하는 것 같아서 나에게는 똑같은 상황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다. 어릴 때 어머니는 나를 아빠를 따라가게 하길 기대했지만 아버지는 내가 공부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알고 나를 공부에 매달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주셨다. 그 시기에는 그림을 배우거나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면 그만두라고 했다. 이러한 교육 덕분에 외모나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나의 인연이 된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나는 남편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6개월 동안 적금을 모아서 여행을 오게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찔린 기분을 느꼈다. 엄마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같이 올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아파서 병원에 계신 엄마 생각을 하였다. 그녀는 사진만 주면 소녀처럼 기뻐해 주신다. 나중에는 엄마를 함께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정말 효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며 여성은 자칫 불쌍하다. 어머니가 병원비를 생각 않고 가족과 여행을 떠난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족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서 놀라웠지만 이 풍경을 보고 6개월 동안 참고 견딘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와 부모님에 대한 부끄러움, 여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책임지고 지원했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는데요. 가족을 위해 희생을 거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 살면서 되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길이 남을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합니다. 네,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를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술에 취한 건 아니에요.
여기 분위기가 정말 낭만적해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나 봐요. 와인을 마셨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마음이 그런가 봐요. 남편도 저도 여행 와서 마음이 가라앉았나 봐요. 분위기 때문일 거예요. 서로가 좋아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헤어지기 전에 남편이 먼저 제 연락처를 물었어요. 만나도 되겠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 오면 만나면 어떨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건 처음이라서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좋은 추억으로 남기기에는 후회할 것 같아요. 한국에 와도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결혼했어요. 남편이 첫 인사를 한 날, 결혼식에서 우리 아버지가 했던 선택처럼 남편이 아버지 집안이나 상황을 자세히 묻지 않고 제 선택을 따르리라고 했어요. 엄마는 궁금해하는 눈치를 봤지만 아버지가 말을 자르던지 뜻을 표현해서 남편 이름 제외하면 아무것도 모르겠었어요. 회사 이름은 그때부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은 낯익은 듯한 일들이었지만 나중에 너희가 회사 이름까지 물어볼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결혼을 반대할 생각이 없어. 내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만이야. 물론 밥벌이를 해서 살 수 있다면 더 할 말이 없어.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 내 딸과 너도 서로를 믿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믿음에 보답하여 잘 살 거예요. 이후 남편이 떠나자 궁금했던 나는 다시 물었어. 어떤가요? 엄마는 인상 좋은 것 말고. 아빠 눈에는 어떤가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이제부터야 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볼 건 없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 있었다니까. 우리 집안의 상황, 봉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시집을 보내야겠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요. 뭐가 궁금해? 이 다짜고짜 물어봄, 잘 살아. 결혼한 여자가 믿음직하다면 믿어야지. 우린 같이 살아야 하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면 돼. 너 또한 참격에서 벗어나라. 하지만 나는 부모님께 질문도 못 받고 돌아왔을 때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180도 다르게 팍팍 내 던지더군요. 와, 너희 집은 대단하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대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부모님 집에 갔더니 주차장에 비싼 외제차가 3대씩이나 있더라고. 집도 우리 집보다 크고 현관도 더 크다고 생각했어.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내 의견에 따를 거라고 했어. 질문하고 대답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서로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 부모님이 나에게 신뢰를 보여줘서 당황스러웠어.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걱정돼. 부모님은 내게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직도 좋은 기운을 못 느껴. 결혼 후 남편이 친정집에 자주 가서 집이 너무 고급스럽고 궁전 같아. 어머니는 동질감을 느끼시지만 나와 아버지는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해. 아버지는 병원에 가실 때 소영이 차로 이동하는 걸 보고마다 소중한 차를 맨날 세워두고 있는 것 같아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님은 편하다고 좋은 차는 전시용으로 두고 계시고 자신이 사용하는 차는 마음 놓고 사용하기 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주말에 아버님께서 차를 타실 때 그 차 관리가 걱정되는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병원과 집 밖에는 잘 알지 못하신다면 차량을 관리하기 어렵다면 제게 맡겨주셔도 돼요. 전 군대에서도 운전병 출신이라서 다양한 차종을 운전한 경험이 많아요. 운전하기 너무 잘해요. 그런 차를 타고 우아한 분을 데리고 다니면 정말 좋겠죠. 어느 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따가 나갈 때 현관에 있는 상자 정리해주라고 해드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걸 좀 가지고 가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방 옷장 정리 중에 낡은 옷이 있었는데 버려주실 건가요? 나이 든 옷으로 모이는데 그렇게 낡은 옷은 지우실 필요가 있어요. 어머님 다이어트 하실 생각이라니
조금만 더 빼시면 아버님 옷도 많이 소화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아버지는 비싼 옷만 입는다. 그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도 행사에 나갔네요. 그럴 때마다 남편을 보면서 꼭 기다리던 것, 초라한 사람을 볼 때 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싶을 때, 때로는 사람이 너무 가볍게 보이기도 했어요.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나는 뜨거워져야 한다. 우리 집으로 돌아갈 때는 무언가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께 잘 대접하려는 마음인 줄 알아? 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지나치다 싶을 때도 있어. 그런 때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차 한 잔만 요청하면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 그것이 어쨌든 두 사람이 모두 힘을 합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인데 자존심을 부리는 것은 왜일까? 그것이 아버지가 이룬 것인데 내가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보는 건가? 가끔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서 그렇다. 딱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만 소극적으로 나서서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고마운 줄 알아야겠어. 내 친구 중 하나가 잘 되었는데 그들의 집은 참 편안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그 친구는 남편 앞에서 지나가며 건드리지 않고 담담하게 인정하는 걸 선호해. 남편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싸움을 일으키기보다는 기회를 잘 살피기로 했어. 그런데 그런 때의 일이 하나 벌어졌다. 이미 바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사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급하게 결혼 준비에 뛰어들었다. 우리 대출금을 갚고 있던 상황에서 남편의 계약 기간이 5년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남편은 결혼 후 책임감에 짓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행복해 보이던 남편은 압박에 시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알아야 했을 때 남편이 제자리에 있기 어려워 보였죠. 당신에게는 아이가 없을 거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남편이 대출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고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남편을 보며 고마운 게 없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생 제대로 된 여행도 못 다녀온 상태였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해결책을 찾을 거라 믿어 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얼마가 필요하냐 묻지도 않고 20억을 준비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펼쳐진 가족 사이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 많은 거금을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자신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답례를 해주고자 하였고 이어 엄마의 건강 문제까지 챙겨주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족애와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며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가족의 화합과 행복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약속합니다. 평생 동안 사람을 아끼고 잘 대할 것입니다. 남편은 90도로 인사를 할 것이며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동생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전처럼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후에 출산을 앞둔 아가씨를 방문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이별에 마음을 무장하고 작은 집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너무 냉담해 보였으며 다른 집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등졌거든요. 아가씨는 부당하게 깔려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염정을 했으며 일련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데 대한 일에 대해 반대했으며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예요. 가장하시고 그냥 가요. 보기 싫으니까 아이 아가씨도 원래 아는 게 중요해요. 성실한 척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숨기고 있던 남편에게 화가 나서 연락해서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속임수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먹고 사는 일이니까요. 당신네가 우스워서 아버지를 속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아가씨 집을 살게 주려고 준 돈은 어디 갔는데 이 상황을 만들면 어머나 원망할 테니까요. 아이야, 진심으로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언제 살 거예요. 무슨 버릇을 고치려는데 신혼집 하나 없이 출산 준비할 심정이 어떨까요?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뜨개는 독립해야 해요. 상황이 좀 있어서 집은 얻을 거예요. 아가씨와 서로 원수인지 확인해요. 나중에 아버지 죽으면 우리 4명이 그 집에서 살아야 해요. 그냥 무대로 생각해요. 그 돈을 어디 갔는지 말해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말해요. 거하고 절대로 문제 없을 거예요. 나중에 오해가 풀릴 거예요. 돈을 모두 썼다는 얘기예요. 뭐가 급하냐고요? 부탁할게요. 나는 한번 믿어봐. 절대로 널 속일 생각도 없어. 장인 피 본 적도 없어. 내가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거야. 모두를 위해 내가 결정한 거니까. 너도 내 성격을 알잖아.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가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만 믿고 기다려줄 수 있어? 내가 말했잖아. 어디서 어떻게 쓴 건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 달만 더 기다려줘. 그때 다 말해줄 테니까. 정말이야. 좀 더 기다려줘. 남편에게 준 한 달의 시간이 너무 힘든 것 같았어. 남편이 돈을 날려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아가씨의 원망스러운 눈빛과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마지막 하루에 남편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거야. 큰 목소리로 우리 다 잘 됐어 라고 말할 거야. 실은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동생 집을 사주려고 했었는데 너무 욕심부렸어. 그래서 돈을 맡겨둔 회사가 더 벌었어. 1억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해 가능한지 믿을 수가 없어. 전문가에게 맡기지는 않았는데 난 믿지 못해서 보여달라고 했어. 저에게 많은 사실이 비춰졌는데 나중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말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부탁했다. 나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사람들처럼 돈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지 걱정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겨나서 나는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할지 생각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함부로 썼는가에 대해 자비를 구했다. 나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업 자금까지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는 너무 싸한 마음이었다. 맞아요. 나는 돈을 빌려오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거절했다.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 기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쉽게 아프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는 당신의 돈이 나의 목표가 살기 때문에 갑자기 회사에서 이루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더 좋아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가씨의 집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심장이 약간 가라앉은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심장이 아프다고 느껴졌다.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몇 일 후 어머니의 얼굴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한 간호사가 아버지를 목표로 삼아 수차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이 인터넷에 공개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원의 인적자원부서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아버지가 환자로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모 생활 20년 동안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꽤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러워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충격적인 상황에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전화까지 끊어버린 채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엄마가 걱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밥만 먹고 들어가라고 요구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서요. 엄마, 내가 가서 말해볼까? 아니, 며칠째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떡하게 될까? 엄마가 괜히 집에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네. 아버지 자존심에 특히 너한테 더 보이고 싶지 않을 거다. 엄마는 이해한다. 그리고 너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니 나의 어린 사람한테 쉽게 말도 못 누르는 양반이 분명 누가 아기를 갖고 쓴 개야. 꼭 해결될 거니까 우리도 믿고 기다리자. 아, 어떻게 아빠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엄마도 얼굴이 지금 말이 아니야? 왜 이렇게 들어간 거니? 아빠가 그러다고 엄마도 같이 굶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 안 돼, 엄마. 엄마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알았어. 그래, 나도 기운 차려야지.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 내색하지 말고 혹시 누가 이 일로 너를 찾아오거나 그러면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아버지가 이면할 때까지는 엄마도 당분간 할머니 집에 머물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인생에 병원밖에 없어서 쓸쓸하다는 아버지의 그 말이 생각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 젊은 시절에 누릴 수 있던 추억 하나 없이 바친 그곳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아무리 이해해본다고 해도 그 속을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이 훌쩍이는 것을 보며 생각 없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괴롭힐 일이 딱히 없는데 아무리 희롱했다고 해도 우리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인성까지 검증된 분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어. 취향을 알 수도 없고. 난 중립이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결국 제가 남편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로 그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돈 문제로 사이가 나빠졌고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돈을 받아두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몰라요. 남편은 이미 아버지를 가해자로 인정받아 욕을 퍼부으면서 말로만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 듣고 소름 끼친 건 남편이 시댁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들은 무서운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들었어. 어쩐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응, 사실 너는 어떻게 될 거니? 나도 여기서 간호사한테 들었지? 아마도 그 사이 끝난 것 같아. 그냥 더럽게 끝나겠지? 앞에서 바른 척하면서 뒤에서는 젊은 여자들을 조롱하고 있으니 말야. 말하기 더럽네. 조용히 물러나야 하겠어. 엄마도 저번에 받은 2억으로 만족시켜야 했어. 아까워서 어떡해? 부잣집에 시집가서 그런 일밖에 못 봤어. 아, 나도 죽을 지경이야. 복권 1등 당첨하고 4년밖에 못 누린 거야? 10년은 더 빼먹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완전 다친 거야? 장모님이 돈 관리를 안 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장이 넣은 통해야지. 깐깐한 노인 같아 보여도 속은 여려서 돈 빼먹기 좋았어. 영내만 주는 건 배포가 커. 엄마도 내 말을 들어주려고 했지? 내 결혼 계획이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 기대했는데 실망했어. 이번 일이 잘못되면 내 사업에도 피해가 갈 거야. 그게 더 걱정이다. 아이 안 그래도 이혼할 생각하고 있어요. 적당한 때를 봐서 발 빼야지. 아, 너무 빨리 이야기하면 도움받은 것도 있고 들러붙을 수 있어? 아, 여기저기 내가 사위라고 다 말하고 다녔는데 나까지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 식구끼리 죽어야지. 그래. 상황 잘 봐서 정리해.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짧은 통화를 듣고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수 있나 싶었죠. 정말 죽는 날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님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소름 끼치다 못해 당장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이놈 속을 다 알았으니 여해받았던 모든 걸 토해내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그런데 저는 무슨 옥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직접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충격이 커서 그 전화를 직접 듣고도 믿기지 않았던 것도 같아요. 그게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주는 기회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다는 엄마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때가 기회다 싶어 남편에게 일부러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방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병원이라고 하네. 아, 왜 어디 아프시다 심각한 건 아닌데 돈이 조금 들 것 같다고 나한테 보해달라고 하는데 어쩌지? 지금 아빠 조사 중이라서 돈 아무것도 못 쓰잖아. 당신이 100만 원만 바로 보내줄 수 있어? 엄마 계좌로 제 입에서 고작 나온 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말하고 나서 너무 적게 불렀다는 생각이 들어 이걸로니? 인간의 속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상하게도 발을 꼬집어가며 망설이며 말하더니 와, 이젠 100만 원이 없어서 나에게 그걸 보상으로 줄 수 없다고 할래? 완전히 오만해졌네. 없어서가 아니고 현재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너도 알잖아.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 내게도 아버지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다고 열받네. 현실을 솔직하게 말해줬어야 했다. 아, 이제 보니 100만 원도 해줄 수 없다고 내게 구걸하는 건데 왜 복잡해? 너무 웃긴다. 정말 20억은 쉽게 받아도 100을 주지 못하는 건 아직도 속상한가 보네. 너가 이러니 안 될 거야? 집이 망해도 그때 시절을 떠올리며 문제를 만들어.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 이젠 너에게 100만 원은 억과 같은 거야? 머리에 입력해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라질 거야. 이 때문에 부자가 망해도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 구실 없는 게 아니라는데. 누가 망했다고? 누가 해? 이럴 때가 아니야? 판단을 잘해. 100을 필요로 했다면 어머니의 병원비가 급하여 받을 돈을 빌려준다는 건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 너 때문에 결정해야겠어. 아버지 완전 회복 불가란 말은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원 가서 돈을 끌어야 해. 남편은 끝까지 망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으로도 남의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참을성을 갖고 지내야 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솔직하고 치명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사이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그 속에서도 가족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되새겨 봅니다. 혹시라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가족끼리 솔직하게 대화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란 무엇이며 그것만 주어도 끝이야. 이제 잘 보아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테니 헛소리를 떠들지 마라. 아냐, 아니다. 그만두자.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러라. 지금 가족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생각해봐. 이 찍소리를 지르면 어떻겠어? 선심히 해. 그래, 이게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를 테니까. 아, 그리고 소리를 싫어하면 다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도장을 찍고 가. 깔끔하게 끝내자. 지저분하게 굳이 깨고 말고. 알았지? 나는 아버지를 죄인처럼 몰아가는 말을 하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이성을 잃었다. 무참히 그 인간에게 던지는 힘으로 그를 칠 때 그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에게 악을 쏟아부었고 문이 열린 즉시 누군가가 남편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뒤에 나타난 어머니를 보고 나서야 뺨을 날린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무력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쥐어짜고 있었다. 한심한 놈, 나 같은 인간을 사위로 맞아준 게 얼마나 많고 너한테 주고 준 게 몇인데 내 딸에게 이렇게 하는 건 얼마나 멀더냐.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두 분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에게 소식을 알려주러 오신 거죠? 진짜 심하다. 그 글을 쓴 간호사가 돈을 받고 썼다며? 그 후레지던트가 결코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해줘서 해결된 것이다. 10년 넘게 감수했지? 정말 어떻게 해결된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고개를 다이 없이 뉘앙스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큰 소리를 했다. 남편은 그랬어요. 한명숙이 환자인데 지금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해.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으니까.
아, 내가 병원비도 이미 내가 내놔서 처리 중인데 그걸 보자가가 정리하러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도 갑자기 쫓아낸다면 어떡해요?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제일 아픈 건 정신이 다 썩어버린 너야. 나는 너를 정신병원에 넣어두고 싶지만 의사로서 양심 때문에 참고 있어. 암튼 이 통화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 계속 들어보라고.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삶을 되돌려 놓을 테니까. 아, 무엇을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여유롭게 소파에 앉은 엄마와 전화를 주저없이 걸던 아버지는 훌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오랜만이야. 그때 우리 사위라고 해도 되겠지? 그 때문에 이 내가 투자를 요청한 건데 그게 다야? 자네 돈을 냄새나게 하는 건 더 나을 것 같아서 연락을 했어. 그놈이 우리 딸간 쓸개 다 갖다 써버리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데 자네도 당할 게 없잖아. 바로 주변에 연락해서 투자금 회수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얼른 연락해봐.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오해였어요. 남편은 전화기까지 뺏으려 하며 바닥에서 몸부림쳤어요. 전화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지만 몇 초도 안 돼서 회수금 돌려달라는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게 당연히 아버지 이름을 믿었던 분들이니 그 인간을 신뢰할 리가 없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병원비 시작해 그간 겁없이 버려놓은 사업 자금까지 남편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10분도 안 된 내내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내가 뭐 했니요? 여보, 우리 두 분 보내고 다시 대화로 풀자와. 우리 둘 문제잖아. 그리고 내가 아버님 일 잘못될 줄 알았던 게 아니라 당신한테 혹시 모으니까 충격받지 말라고 그런 거라니까. 그럴 뿐 아닌 건 나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정말이에. 아버님 저 두 분한테 다시 충성하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충성하. 그럴 바엔 개 한 마리를 키우고 말지. 너 같은 게 무슨 충성. 내 남편 이름 빌려다 쓰더니 뭐라도 되는 줄 알았나 보다. 아이휴 불쌍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마음 풀리실 때까지 저 뭐든 하겠습니다. 아시잖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그럽니다. 내 돈 보고 잠깐 저도 혹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긴 했지만 잠깐이었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정신 제대로 차리고 살겠습니다. 그래, 그건 나중에 내 일기장에 쓰든지 법정 가서 열심히 변명해봐. 남편은 엄마 아빠 저 세 명을 번갈아가며 다리를 붙들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애원했지만 이미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 인간을 떼어내듯 집에 혼자 남겨두고 그놈이 우리 딸간 쓸개 다 갖다 써버리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데 자네도 당할 게 없잖아. 바로 주변에 연락해서 투자금 회수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얼른 연락해봐.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오해였어요. 남편은 전화기까지 뺏으려 하며 바닥에서 몸부림쳤어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혼 후의 기분은 어떻게이든 묘하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침묵할 뿐인 분위기에서 갑자기 엄마가 웃음을 터뜨리니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오늘 아침 남편이 코를 흘려 바지에 묻었다면 엄마는 그것을 물티슈로 닦아내는 모습을 상상하며 배를 잡고 웃었고 우리 가족은 차 안에서 모두 대폭소를 지어 집으로 향했다. 엄마 덕분에 그날 내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다. 그 후 아버지는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소송에 뛰어들었고 나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쉽게 보여주길 원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돈을 쏟아 부으니 남편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가고 갚아야 할 채무에 몰리는 모습을 으러보며 은전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복하는 대신 그의 신고대로 삶의 불을 밝히고 지쳐 죽도록 노력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혼 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끈기도 없었고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럽지만 이혼은 나를 겁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소중한 것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평생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를 마칠게. 함께 해줘서 고마워. 고마워.